실화 신림동 빌라에서. 지금 이 시각 열대야의 더운 바람이 부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제가 3년 전 경험했던 공포스러운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3년 전 나는 고시 공부를 위해 신림동으로 이사를 오기 위해 복덕방을 찾았습니다. 때는 추운 3월날. 조금 쌀쌀한듯했지만 봄 내음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때 복덕방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2층에 있는 15평짜리 빌라를 보여주셨을 때 난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새기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길래? 건물도 새거고 위치도 좋고 이만한 가격에 절대 못 얻은 집이긴 해도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내 머릿속에 맴돌던 느낌을 말했습니다. 집 분위기가 너무 삐딱해요. 복덕방 아주머니는 그때 되게 우셨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깎아줄 테니 당장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오셔서 선뜻 보증금을 1000만원이나 깎아주셨고 월세도 10만원을 깎아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에 뭔가 그 집이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음에도 그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한 날 옆집 아주머니와 어머, 드디어 집이 나갔네. 1년 동안에 비어있었는데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가봐. 난 그냥 아주머니가 좋은 말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외형상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집을 처음 왔을 때 그때와 같이 뭔가 삐딱하다고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집은 2층에 있었고 집의 3면이 커다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집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유리로 만든 온실송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 밖은 자동차의 소음으로 매우 시끄럽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고요해서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내가 숨을 쉬는데 불편하기까지 왔습니다. 집은 큰 방 한 개와 작은 방 한 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있는데 거실과 작은 방은 커다란 유리로 된 미닫이 문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뒤 한 달쯤이 됐을까 나는 공부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침실인 큰 방으로 가기 귀찮아 그냥 작은 방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나의 목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에 나는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고 아씨 이게 뭐야. 이불 젖기 전에 큰 방으로 가야겠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잠이 깨지 않아 계속 눈을 감고 누워있었는데 물이 얼굴에까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난 술을 대며 얼굴에 물을 닦아내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져갔는데 약간은 비릿하고 끈적하고 따뜻한 느낌의 액체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머리카락에 선 느낌이 나며 전등 스위치를 누르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순간 제 손을 보았습니다. 내 손과 면티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서는 두 눈을 꼭 감고 머릿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왔고 나의 입은 꼭 다물어진 채 열리지 않았고 온몸이 굳어버려서 손가락 하나도 까다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누가 나를 데려가는지 얼굴이나 보자고 하고는 용기를 내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나의 내리 속에 그 영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을 커다랗게 굴뜨고 얼굴이 창백한 20대 초반의 여자가 형광등에서 기묘하게 붙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묘하다는 걸 어떻게 묘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지만 팔 다리가 3-4마디가 있는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고 해야 하나. 눈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저 이상한 물체를 잠시 보고는 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기절을 했고 난 그대로 황천길로 접어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깨니 피는 어디에도 없었고 천장에도 여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행이다 가위에 눌린 거였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너무도 선명한 기억에 꿈치고 너무 현실적이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 내가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 주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니 경찰들이 사람이 죽었다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 방에는 그 천장에 붙어있는 여자가
옥을 메고 자살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졸업한 학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았지만 너무나 건강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안방을 가려고 하는데 작은 방이 열려진 문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도둑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허해서 대낮에도 헛것이 보이는구나. 나는 그날로 한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내 책상과 듀오백의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가 회전식이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일어났을 때 의자를 돌려서 일어나라고 돌려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습관이 있어서 의자는 항상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방문은 항상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날 대낮에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큰 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정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체를 의자에 앉혀놓은 듯 축 늘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팔을 팔걸이에 거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내가 전에 헛것 본 것도 아니고 가해에 눌린 것도 아니었구나. 이 집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진 게 저 여자 때문이었어. 그 뒤로 나는 내 의자만 보면 소름이 끼쳤고 그 의자를 결국 친구에게 줘버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의 의자를 들여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각오해 말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주인 아저씨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았는데 아저씨는 내가 이사 오기 한 달 전에 그 집을 사서 이사를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캐묻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기묘하게 뒤틀려서 흔들거리는 형광등이 붙은 그 장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난 타자를 치는 양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